그래서 건물주는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에 임대인 배상을 넣어뒀던 거죠. 임대인 배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1층은 가입이 안 됐던 거예요. 보상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건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을 각각 써줘야 된다. 자, 그게 복합 물건의 키포인트입니다. I've been looking for someone like you, a kind man who's honest and who's true, the kind of man who will love me just the way I am, who will love me the good, the bad, the ugly. 윤주 이번에 도토리 캠핑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올까요? 네, 잠깐만. 좋아요. 저번에 친구가 아빠가 물어본 게 뭐야? 네, 제 친구 아빠가 건물주이신데 음. 그런 건물은 혹시 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상가하고 주택하고 막 섞여 있는 되게 복잡한 거지. 네, 그게 제일 어렵고 복잡하긴 해. 그래서 아빠가 학생들 보라고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큐!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건물주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이 일반 약관, 주택 약관, 공장 약관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이 한 상가 안에 주택과 공장과 일반 물건이 섞여 있다면, 약관이 나눠져 있으니까는 증권을 3개로 쪼개든지 한 증권 안에 물건을 3개로 쪼개가지고 각 물건에 맞는 배상 책임을 다 넣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체크해야 될 게 주차량 배상 체크해야 되죠.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그리고 승강기 배상, 주택이 섞여 있으면 임대인 배상, 그 중에 이제 꼭대기에 건물주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배상 책임을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소유 관계가 2, 3층은 배우자 명의, 1, 2층은 본인 명의, 층별로 물건이 쪼개가지고 소유 관계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공동 지분인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건물에 내가 일부를 또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법인을 또 임차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장 화재보다 건물주 물건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원들이 이제 키울 때 건물주 이 복합 물건을 제일 마지막에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이걸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제가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그냥 쭉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체크하셔야 될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고객분들께 사전에 잘 체크하는 게 나중에 사고 발생 시에 문제가 없이 고객을 잘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일어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건물이 있습니다. 5층 건물이에요. 연 면적이 예를 들어 한 층이 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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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 해서 500평이다. 이게 다 상가예요. 그러면 손해담보에다가 건물 부속 집어넣고요. 거기에다가 시설짓기 재고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여기에 인테리어를 하고 사용하는 건 없다. 다 세를 놔줬다. 첫 번째 유형이에요. 내가 다 세를 놔준 경우. 그럼 건물 부속, 건물 공사비만 집어넣고 전기 손해 집어넣고 화재 위협 손해, 거기에다가 붕괴 침강 사태, 군해 폭발, 차량 항공기 손해, 지진 손해, 급배수 누출 손해,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유리 손해 이런 것들을 넣고 싶은 게 있으면 넣어주고요. 그럼 자차 설계 끝났죠.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체크해야 될 게 많은 게, 자,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 위에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넣고요. 기본적으로 화재 보험이니까 화재 배상 넣고, 그리고 밑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량 배상 넣어줘야 되는데, 자, 주차장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내 건물 안에 있는 거는 옥내 주차장, 건물 밖에 구획에 그려져 있는 외부 주차장은 옥외 주차장, 그리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승강기에 차를 타고 들어간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은 내 같이 내려가서 문이 열리면 지하에 가서 주차하는 게 있죠. 자동차 차량 승강기예요. 승강기가 이제 뭐 카리푸트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승강기 배상을 먼저 넣고요. 한도가 부족하면은 주차장 배상에서 카리푸트를 넣어주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 주차기도 있고요. 차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은 내린 다음에 뺑뺑뺑글 도는 거 있죠. 기계식 주차. 주차장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체크해서 주차장 배상을 여러 개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위에 태양광이 있어요. 태양광 말씀드렸죠. 공장화재 할 때. 태양광 설비가 풍수재가 어렵지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은데 이 태양광에 모인 전기를 사용을 하는지 이 전기를 모았다가 쓰는지 모으려면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게 ESS예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ESS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화재 보험을 인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ESS 사고로 인한 것은 면책이다라는 조건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비가 있냐, ESS가 있냐 물어보셔야 되고요. 항상 중요한 게 이제 건물 급수 말씀드렸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보통 어떤 거냐면 조그마하게 옥탑이 있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달아가지고 더 중축을
했다, 확장을 했다. 1층에다가 뭔가 창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증축을 했다. 그러면 1급 건물이고 증축한 건 상급 건물이다. 1급, 상급 복합으로 가든지 1급으로 가든지 상급으로 가든지 자 이걸 가지고 사진 잘 찍어서 심사를 올려서 보험회사의 급수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물 급수 제대로 설계했고 건물 가액 좀 말씀드리면 긴데 처음에 이 건물이 지을 때 공사비를 알면 좋은데 모르면 신축단가 적용해서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된 걸로 보상된다고 했죠. 그럼 감가상각된 걸로 적용을 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건물주의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배상이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다중영업소 배상 책임 그리고 재난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은 11층 이상이 넘어가면 특수건물, 공장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특수건물, 병원 같은 경우에도 3,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의무보험이죠. 그 의무보험 대상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특수건물이면 하재보험협회에 실사점검 의뢰를 띄워서 의무보험인지 체크를 하고 그 실사번호가 나오면은 가입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건물 안에 1, 2층은 상가예요. 2, 3, 4층은 주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배상 책임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반 물건, 주택 물건, 공장 물건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자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그리고 공용 면적에서 누구가 사고가 났다. 주택은 뭐라고 했죠? 임대인 배상. 그리고 일반 물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이죠. 자 이거를 주택 점유 비율이 크다고 해서 주택 화재로 설계를 해서 여기다가 임대인 배상을 넣었다. 그러면 임대인 배상으로 전체를 다 넣어줬다 하더라도 3, 4, 5층만 가입이 된 거예요. 이거를 상가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상가로 설계해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을 넣어주면 1, 2층만 영업 배상이 가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 화재로 설계해서 임대인 배상만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 나는 거는 되는데 여기에서 사고 난 거는 안 되겠죠. 반대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을 넣어서 상가로 전체를 설계를 했다. 그러면 1, 2층에서 발생한 사고는 되는데 2, 3, 4층에 발생한 사고는 안 되겠죠. 자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건으로 잘못 설계돼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해드리는 건데 되게 많은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건물 전체의 건물주였습니다. 자 근데 1층에 배달기사가 배달을 하러 올라가다가 비 오는 날 되게 어두웠나 봐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조명 같은 게 제대로 안 켜졌냐? 어두워서 다쳤다. 건물주 책임을 물었고요.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럼 건물주가 물어줘야 되는데 보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 층이 상가고 위에가 다 주택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건물주는 주택이 많으니까 주택에 임대인 배상을 넣어뒀던 거죠. 임대인 배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1층은 가입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1층은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이 가입돼 있지 않고 임대인 배상 주택 물건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건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각각 써줘야 된다. 자, 그게 복합 물건의 키포인트입니다. 3번이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살아요. 그럼 여기는 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이 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엄청 큰 건물. 예를 들어 1, 2층은 상가고 위에 3층부터 25층까지는 주택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게 있죠. 그럼 여기 안에 스포츠 센터에 가보니까는 헬스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우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배상 책임을 체육시설 배상 책임, 체력 단련장, 체육시설 배상 책임, 수영장, 그리고 사우나 시설,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이렇게 해서 배상 책임을 또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단 물건, 아파트 복합 물건, 큰 건물들은 체크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배상 책임을 여러 개를 각 항목에 맞게끔 잘 써줘야 됩니다. 독서실이 있다, 독서실 써줘야 되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복합 건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장화재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유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할 때 배우자 집인데 내 이름으로 가입해도 돼? 자녀명인데 내 이름으로 가입해도 돼? 안 된다고 했죠.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요즘에 상속증여가 이루어질 때 분쟁을 막기 위해서 건물에 지분을 주는 것보다 아예 층별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1, 2층은 첫째 아들한테, 2, 3층은 둘째 아들한테, 5층은 첫째 딸한테 나눠진 거예요. 그럼 소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한 사람이 가입을 해버리면 손해담보야 서로 위임장 받아가지고 화재 손해는 문제 없는데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지분이에요. 건물주가 한 명인데 공동지분으로 25%씩 이렇게 나눠져 있다. 나중에 배상 책임에서 지분율만큼만 가입돼 있다라고 해서 보상이 덜 나가거나 보상을 다 해주고 지분율만큼 구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구상이 없게끔 대위권 포기를 넣거나 공동피보험자로 넣거나 심사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문제 없게끔 설계해주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설계 잘하면 뭐예요? 피보험자 잘못 설정하면 발동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택인데 원룸을
건물을 임대를 해준 분이요. 자, 건물주니까는 건물 부속만 넣으면 된다? 아니죠. 거기 안에 이 빌트인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해준 게 있으면 그건 건물주가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가구당 1,500만 원씩 들어갔다. 가구가 10가구다. 그럼 1억 5천에 대한 가제도분을 넣어줘야 되겠죠. 집기로 넣든지. 자, 그런 것들도 넣어줘야지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누수는 따로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물건부터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3층, 5층짜리 건물인데 전부 다 주택으로 세를 놔줬다. 혹은 전부 다 상가로 세를 놔줬다. 그런 물건들부터 한 번씩 해보시고요. 나중에 조금 적응이 되면 복합 물건을 설계를 하는 게 머릿속에 쉽게 들어옵니다. 자, 건물주 복합 물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건 진짜 어려웠네요. 어려워 이거는. 근데 아빠가 이걸 또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음. 멋있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채널은 보험 설계사분들께 이 어렵고 복잡한 화재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재물보험을 쉽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과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1:1 자문 서비스, 설계 검토, 전국 온오프라인 강의를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유료 멤버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수천 건의 물건, 이를 통해 실무와 교육을 겸비한 좋은 멘토를 만나 재물보험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연금술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